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돈과 맺은 관계를 의식하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월급날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든든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분명 큰돈을 쓴 것 같지도 않은데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이번 달엔 진짜 아껴야지 다짐하지만 결국 다음 달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 우리는 돈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지는가, 그리고 진짜 자유로운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심리학이자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숫자로 봅니다. 계좌 잔액, 월급, 지출 내역 모두 숫자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숫자보다 감정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좌에 5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혹시 갑자기 큰일 나면 어떡하지? 반면 어떤 사람은 50만 원밖에 없어도 여유롭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과 맺어온 감정적 관계가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돈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게 너만 있으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라는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을 뿐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도구에 안전, 인정, 가치, 존엄 같은 감정적 의미를 더 씌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나 자신까지 부족하게 느껴지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뭔가 성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돈 관리의 출발점은 예산표가 아니라 내가 돈과 맺고 있는 감정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순간을 들여다봅시다. 커피 한 잔,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택시 탑승. 이 모든 소비 행위 뒤에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요리하기 귀찮아 라는 생각보다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해 라는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쇼핑을 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카페에 갑니다. 커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있고 싶어 라는 욕구 때문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 나는 합리적으로 결정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결정하고 이성이 나중에 정당화를 붙여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케팅 업계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광고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걸 사면 당신도 멋져 보일 거예요. 이걸 사면 당신의 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이걸 사면 당신도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약속하는 감정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 일기를 쓸 때 금액만 적지 말고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을 함께 적어보세요. 배달 음식 2만 원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음. 옷 구매 8만 원 기분 전환 필요했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음. 이렇게 적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보이는 순간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이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삶.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돈 걱정 없이 여행 다니는 삶. 맞습니다.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를 방해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몇 개나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출근하는 것, 점심 메뉴 고르는 것, 퇴근 후 보내는 시간. 이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선택한 것은 손에 꼽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관성에 끌려갑니다.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딱히 바꿀 이유도 없고 이 관성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직장인의 전형적인 루틴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근 업무, 점심 업무, 퇴근 저녁, 넷플릭스, 잠. 이 루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루틴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타성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을 카페에 쓰고 비슷한 금액을 배달 음식에 쓰고 비슷한 금액을 충동 구매에 씁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진짜 자유는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선택을 의식하고 있을 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를 기술의 문제로 봅니다. 어떤 앱을 써야 할까? 어떤 통장 쪼개기 방법이 좋을까? 어떤 투자 상품이 수익률이 높을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구조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가 당신의 돈 흐름을 결정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30분 거리에 살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고 퇴근 후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B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점심은 외식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의 월 지출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절제력이나 의지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 차이입니다. B가 아무리 이번 달엔 아껴야지 다짐해도 통근 시간이 길고 점심 도시락을 쌀 시간이 없고 퇴근 후 갈 곳이 카페나 술집밖에 없다면 결국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의 힘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으로 버티려고 하지만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구조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관리하고 싶다면 당신의 하루 일과 주거 환경, 인간관계, 여가 패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삶이 돈이 잘 나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돈만 관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돈은 결과물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 에너지, 그리고 관심입니다. 당신이 하루 24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당신의 관심이 무엇에 쏠려 있는지를 보면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SNS에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광고에 노출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반면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사람은 돈을 쓸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건 도덕적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시간과 관심이 흐르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또 다른 관찰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편의성을 선택합니다. 배달 음식, 택시, 인스턴트, 온라인 쇼핑 모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선택입니다. 반면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하기, 걸어가기, 계획적으로 장보기. 그래서 다섯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관리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점검하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이 문장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결국 당신의 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 안도감을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번 달만 넘기자. 일단 지금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당장 눈앞이 급하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1년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단기적 안도감을 넘어서 장기적 여유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지금 당장의 보상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재 편향 present bias 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5만 원을 받는 것과 1년 후 10만 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5만 원을 선택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1년 후 10만 원이 더 나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뇌의 자동 설정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핵심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10년 후에는 자유롭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무 멀고 막연하니까요. 대신 이렇게 상상해보는 겁니다. 10년 후 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침대에 누워 있을까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까요? 아이와 놀이터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을까요? 이 장면이 선명해질수록 당신의 현재 선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10년 후 수요일 오전 10시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 자체가 당신을 장기적 시선으로 이끕니다. 여섯 번째 핵심입니다. 미래를 막연하게 동경하지 말고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하세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그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지 자주 점검하세요. 많은 재정 조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출을 줄여라.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라. 절약하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삶이 점점 쪼그라든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 커피도 끊고 외식도 줄이고 취미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하러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줄이자가 아니라 삶을 최적화하자는 관점입니다. 비용 최소화는 빼기의 사고방식입니다. 뭘 없앨까? 뭘 포기할까? 반면 삶 최적화는 재배치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자원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카페에서 20만 원을 씁니다. 절약해야지 생각하고 카페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무너집니다. 카페가 주던 잠깐의 여유가 너무 그리워서입니다. 이럴 때 삶 최적화 관점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카페에서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였지? 혹시 커피 자체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쁜 공간에 있는 기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원했던 게 혼자만의 시간이었다면 집안에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좋은 조명 하나, 좋아하는 음악. 이걸로도 충분히 그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면 산책이나 공원, 도서관 같은 공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돈은 덜 쓰면서도 만족도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입니다. 무조건 줄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걸 더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일 아침 루틴에 재정 체크 넣기.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2분만 투자하세요. 어제 뭘 샀는지, 오늘 쓸 돈이 있는지, 이번 주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매일 하면 돈이 어느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자동이체 최대한 활용하기. 저축, 투자, 고정 지출 모두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해야지 하는 의지력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 당신을 지켜줍니다. 3. 소비 전 3초 멈춤 습관. 뭔가를 사기 직전 3초만 멈춰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걸 사려고 하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동구매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1회 돈 회고 시간 갖기. 매달 마지막 주말 30분만 투자해서 지난달을 돌아보세요.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만족스러웠는지,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5. 대체 리스트 만들기. 당신이 자주 돈 쓰는 카테고리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마다 돈 안 쓰고 비슷한 만족을 얻는 방법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시를 들자면 카페 집에서 좋은 원두로 내리기, 공원 벤치에 앉기, 도서관 가기. 배달 음식 간단한 덮밥 만들기, 냉동 간편식 활용, 주말에 미리 요리해두기. 쇼핑 옷장 정리해서 새로운 조합 찾기, 중고거래 한 달 구매 금지 챌린지. 이 리스트가 있으면 막상 그 욕구가 올라올 때 아, 맞다, 다른 방법도 있었지 하고 선택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 영감을 준 책은 얼음공장 작가의 돈이 자유다입니다. 이 책은 돈을 단순히 숫자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감정 그리고 삶의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 돈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재정 관리 팁을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재정과 감정의 균형을 찾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설계하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제시한 철학을 기반으로 제가 직접 해석하고 확장한 관점들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사례, 다른 각도의 질문,
실천 가능한 팁을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로 재구성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분명 또 다른 울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자유는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선택을 의식하고 있을 때 온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당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삶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